안녕하세요. 마이스포츠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수비의 핵심인 타이론 밍스를 다시 잃게 되었습니다. 리버풀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밍스는 2026년까지 복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안드레스 가르시아 역시 부상 회복까지 몇 주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명을 제외하면 에메릭 감독은 일요일 경기에서 거의 완전한 스쿼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중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일부 주전 선수들에게 휴식을 준 만큼 루카스 디뉴, 매티 캐시, 부바카르 카마라, 존 맥긴 등이 선발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유리 틸레만스는 종아리 부상에서 회복했지만 선발로 나서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본머스는 이라올라 감독이 거의 모든 선수를 기용할 수 있는 호재를 맞이했습니다. 맨시티전에서 무릎 부상을 입었던 타일러 아담스가 회복했고 앙투안 세메뇨와 알렉스 히메네스도 가벼운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 잉글랜드 대표팀에 발탁된 알렉스 스콧이 다시 한번 미드필드에서 아담스와 호흡을 맞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스톤 빌라는 리버풀전에서 수비 실수로 패배하며 이번 시즌 세 번째 리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골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실수가 실점으로 이어졌고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의 잦은 실수로 자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패배로 순위는 하락했지만 홈에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메리 감독의 팀은 유럽 대항전을 포함해 최근 홈 5연승을 기록 중이며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23경기 중 단 한 번만 패했습니다. 본머스는 리그 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오다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2대3으로 패하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홀란드에게 2골을 허용하며 수비가 흔들렸지만 경기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패배로 본머스는 리그 5위로 밀려났으며 승점 18점으로 아스톤 빌라보다 3점 앞서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본머스는 과거에도 맨시티에 패한 뒤 빌라에게 연패를 당한 적이 있어 팬들은 이를 불길한 징조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 맞대결에서는 최근 아스톤 빌라가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빌라를 상대로 5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4연승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즌 본머스는 원정 경기에서 리그 두 번째로 많은 유효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경기는 빌라의 수비 불안과 본머스의 원정 득점력이 맞붙는 양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높으며 빌라의 홈 강세와 본머스의 빠른 역습이 맞물려 공방전 끝에 무승부 가능성이 큰 경기가 예상됩니다. 브렌트포드는 11라운드를 앞두고 부상자 명단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키스 앤드류스 감독은 벤자민 아서와 조시 다실바 그리고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안토니 밀란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선수를 기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은 크리스탈 팰리스전과 동일한 스쿼드로 경기에 나설 예정이며 콜린스와 케빈 샤드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 위험이 있지만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공격수 이고르 티아고는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3경기에서 3골을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앤서니 고든이 아틀레틱 빌바오전에서 고관절 부상이 재발에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윌 오술라, 해리슨 애쉬비, 티노 리브라멘토 그리고 전 브렌트포드 공격수 요한 위사도 여전히 부상 중입니다. 고든의 공백은 하비 반스가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고 제이콥 머피가 오른쪽 윙으로 복귀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머피는 이번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3경기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편 브렌트포드는 토마스 프랭크, 요한 위사, 브라이언 음베모가 팀을 떠난 후 강등권 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앤드류스 감독 체제 아래에서 안정적인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던 핸더슨이 합류하며 중원이 강화된 팀은 현재 프리미어리그 중위권을 유지하며 6시즌 연속 일부 리그 잔류를 향해 순항 중입니다. 다만 지난 주말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1대2로 패하며 시즌 5번째 리그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웨스트햄, 리버풀 그리고 EFL컵의 그림지비 타운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며 좋은 흐름을 보였고 특히 런던 외 지역팀을 상대로는 최근 6번의 홈 경기 중 5승을 기록할 정도로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반면 수도권 팀과의 홈 경기에서는 최근 10경기 중 단 1승에 그쳤습니다. 뉴캐슬은 최근 웨스트햄전 1대3 패배 이후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반등했습니다. 댄번과 조엘린톤의 헤더골로 아틀레틱 빌바오를 꺾으며 유럽 대항전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원정 승리가 없는 4팀 중 하나이며 최근 8경기 연속 일부 리그 원정 무승이라는 좋지 않은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두 팀은 지난 시즌 맞대결에서 브렌트포드가 2대4로 패했지만 이후 뉴캐슬이 홈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며 EFL컵과 리그 모두에서 우위를 점했습니다. 두 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은 경기당 평균 4골 이상이 나올 정도로 득점이 풍부한 편입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득점 가능성이 높지만
뉴캐슬의 주중 경기 피로도와 부진한 원정 성적을 고려할 때 다소 신중한 흐름의 경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뉴캐슬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의 수비력을 유지하고 있어 결과는 팽팽한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번 경기에서 핵심 공격수 이스마일라 사르의 출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사르는 햄스트링 문제로 인해 유럽 대항전에서 65분 만에 교체됐으며 상태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비수 차디 리아드는 무릎 부상 회복 과정에서 재차 어려움을 겪어 에이제 알크마르전 명단에서 제외됐고 에디 은케티아와 셰이크 두쿠레 역시 부상으로 여전히 출전이 어렵습니다. 브라이튼은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이 조엘 벨트만의 복귀를 확인했고 미토마 카오루도 발 부상에서 회복해 이번 주말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제임스 밀러와 브라이안 그루다는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한때 부진에 빠졌지만 최근 3연승으로 흐름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도 에이제 알크마르를 3대1로 제압하며 자신감을 높였고 이스마일라 사르의 멀티골과 막상스 라크로아의 득점이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현재 팰리스는 프리미어리그 10경기에서 9위에 올라 있으며 선두권과의 승점 차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홈에서는 아직 무패이지만 5경기 중 2승에 그치며 다소 효율이 떨어집니다. 공격진에서는 장 필립 마테타가 이번 시즌 리그 6골로 활약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리그 득점 순위 2위에 오르며 팀을 상위권으로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자리했습니다. 브라이튼은 맨유와 아스날전 원정 패배 후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반등했습니다. 데니 웰백이 시즌 6호골을 넣었고 디에고 고메스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공격력을 끌어올렸습니다. 이 승리로 브라이튼은 리그 10위로 올라서며 팰리스와 단 한 점 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은 이번 시즌 원정 경기에서 단 4점만을 따냈고 최근 3경기 연속 원정 무승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양팀은 전통의 M23 더비에서 다시 맞붙게 됩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는 팰리스가 2연승을 달리며 우위를 점하고 있고 홈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브라이튼은 런던 원정에서 첼시를 3대1로 꺾은 경험이 있어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전반적으로 팰리스는 최근 상승세와 홈 강세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고 있으며 브라이튼은 원정 약세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결과는 팰리스의 근소한 우세 혹은 무승부로 예상되며 팽팽한 균형 속의 득점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이번 주말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빅매치를 앞두고 핵심 미드필더 로드리가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2024 발롱도르 수상자인 로드리가 완벽한 몸 상태가 아니라며 A매치 휴식기 이후 복귀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마테오 코바시치도 발목 부상으로 장기 결장이 확정되어 시티는 도르트문트전에서 사용한 동일한 스쿼드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르링 홀란드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통산 98골을 기록 중이며 이번 경기에서 2골을 추가한다면 단 108경기 만에 100골 고지를 돌파하게 됩니다. 이는 앨런 시어러가 세운 최단 기록 124경기를 뛰어넘는 대기록입니다. 리버풀의 경우 알렉산데르 이삭의 사타구니 부상으로 여전히 출전이 불투명하며 제레미 프림퐁, 알리송 베케르, 지오반니 레오니도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은 스쿼드에 여전히 공백이 많지만 최근 경기에서 분위기를 회복했습니다. 맨시티는 과르디올라 감독의 1000번째 경기라는 상징적인 무대에서 리버풀을 상대합니다. 그는 999번째 경기였던 도르트문트전에서 4대1 완승을 거두며 완벽한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 포든의 활약과 홀란드의 챔피언스리그 5경기 연속 득점이 인상적이었고 최근 리그 3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며 공격력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시티는 현재 리그 2위로 승리 시 아스날과의 승점 차를 3점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올가을 불안했던 수비를 다시 안정시켰습니다. 아스톤 빌라전 2대0 승리에 이어 챔피언스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1대0으로 꺾으며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쿠르투아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더 큰 점수차로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최근 리버풀은 리그 3위권에 복귀했지만 원정 경기에서 3연패 중이며 이번 경기를 패할 경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4연속 원정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즌에는 리버풀이 맨시티를 상대로 리그 2경기 모두 2대0 승리를 거두었지만 원정에서는 단 한 번도 연속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맨시티는 홈에서 압도적인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고 홀란드와 포든, 셰르키가 이끄는 공격진은 리버풀의 수비진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리버풀이 하루 더 휴식을 취하며 체력적으로 다소 앞서 있긴 하지만 전력과 흐름을 고려할 때 과르디올라 감독의 1000번째 경기를 망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맨시티가 에티하드에서 또 한 번 강력한 공격력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